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104번째 이야기. 벼슬을 내놓고 당분간 고향에 내려가 있도록 하라. 낱말을 평정한 공명은 군사를 거느리고 성도로 향했습니다. 선봉은 위원이 맡았습니다. 맹획은 크고 작은 남만족 주장과 일족을 거느리고 공명을 대웅하러 나왔습니다. 모수에 기이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모래가 날고 돌이 굴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획, 그대는 남만 사람이니 이 곧 풍습을 잘 알 것이요. 이게 무슨 징조요? 그 강에는 원래 미친 귀신이 있어 화를 일으키곤 합니다. 강을 무사히 건너려면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49명의 사람 머리와 검은 소, 흰 양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방을 평정했는데 어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는가? 내가 가서 살펴보리라.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승상께서 이곳을 지나가신 뒤로 밤마다 강가에서 귀신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나의 죄 때문이다. 지난번 마대가 이 강을 건널 때 총나라군 1,000명이 이 강 속에 빠져 죽었다. 또 우리가 죽인 만병도 이 강 속에 버리지 않았느냐. 자네에게 특별히 부탁할 음식이 있네. 어떤 음식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밀가루를 반죽해 사람의 머리처럼 빚고 눈과 코를 붙이도록 하게. 그 속은 소와 양의 고기로 가득 채우고 삶는데 이것을 49개 만들도록 하게. 처음 듣는 음식인데쇼. 만두라는 음식이네. 그날 밤 공명은 노수강변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만두를 다른 제물과 함께 놓도록 하라. 저것으로 사람 머리를 대신하다니. 승상 제갈량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총나라의 장졸과 남방 사람들의 원원 앞에 고하노라. 그대들의 나라를 위하는 정성은 흔들림이 없었고 임금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싸웠다. 이제 바라건대 그대들은 우리와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 일가 친척과 집안의 제사를 받도록 하라. 제문을 다 읽고 난 공명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을 뒤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제물을 모두 강물에 던지도록 하라. 오늘날의 만두는 제갈 공명이 노수에 바친 제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음날 총나라 군사들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노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만두의 유래. 남만인들은 제갈량이 바친 음식을 기만하기 위한 머리라는 뜻의 만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 머리 모양의 만두가 북방으로 전해져 오늘날 중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가 되었고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전해져 세 나라 국민 모두가 즐기는 별미 음식이 되었습니다. 노수를 건넌 총나라군은 북소리를 울리며 당당하게 개선했습니다. 총나라군이 영창 땅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왕항, 여계, 그대들은 여기에 남아 사군을 다스리도록 하라. 맹획, 그대도 돌아가도록 하라. 돌아가면 나라를 다스림에 게으르지 말 것이며 백성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라. 농사짓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맹회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침내 공명과 군사들은 성도에 이르렀습니다. 성도의 백성들은 그들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유서는 몸소 궁밖까지 마중 나와 공명을 맞았습니다. 이번 남만 정벌에서 공이 큰 군사들에게 후한상을 내리도록 하시오.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싸우다 죽은 병사들의 공로도 큽니다. 그들의 집에도 의복과 곡식을 내리시고 다달이 녹봉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라에서 죽은 병사들의 가족까지 챙기자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공명이 남만을 정벌하고 돌아오자 총나라는 더욱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리하여 조공을 바쳐 오는 곳만 해도 200여 곳이나 되었습니다. 총나라의 건흥 4년, 위나라 황제 조비는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위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조비는 처음 견씨를 아내로 맞았는데 바로 원소의 둘째 아들 원희의 아내였습니다. 나중에 조비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는 아들 예를 낳았습니다. 조비는 뒤에 곽영의 딸을 귀비로 삼아 총애하였는데 곽귀비의 꿰매 빠져 병 부인에게 사약을 내리고 곽귀비를 황후로 맞아들었습니다. 병이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자 조비는 조진과 진군, 사마의 세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경들이 힘을 합쳐 내 아들을 보살펴준다면
때쯤은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오. 이렇게 해서 조비는 천자의 자리에 오른 지 7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조비가 세상을 떠나자 어린 조회가 위나라 황제의 즉위하였습니다. 황제에 오른 조회는 조정에 가까운 신하들과 일족의 벼슬을 높여주었습니다. 종유는 태부로, 조지는 대장군, 조휴는 대사마, 화음은 태위, 왕왕은 사도, 진구는 사공으로 삼았으며 사마이는 표기대장군으로 삼았습니다. 폐하께 청이 있습니다. 옹주와 양주 이 두 곳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에게 서량의 수비를 맡겨주십시오. 왜 그런 변방으로 가려는 것이오? 서량은 마등과 마초의 근거지로 반란이 잦아 다스리기 힘든 지방입니다. 그곳을 엄하게 지키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대를 옹주와 양주의 제독으로 삼을 테니 그곳을 잘 지켜주시오. 사마이가 조조, 조비, 조예까지 3대를 섬겨온 공신이지만 조예는 사마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낙양과 업군의 사람을 풀어 사마이가 모반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경문을 써서 여러 곳에 붙이면 조예는 틀림없이 사마이를 의심해 죽일 것입니다. 조조조차 사마이를 의심하고 꺼려했었다. 사마이에 대한 불신을 이용하자는 말이군. 공명은 사람을 풀어 사마이가 모반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사마이 이름으로 경문을 붙였습니다. 표기대장군 사마이가 만천하에 알리노라. 지난날 태조 무황제께서 원래 셋째 아들 조식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으나 간사한 무리들이 모함하여 제위에 오르시지 못하였다. 지금 제위에 오른 황제 조예는 내세울 만한 덕행도 없으면서 제위에 올랐으니 이는 분명 태조의 뜻을 거스른 것이다. 소문을 듣고 경문을 본 조에는 사마이를 치러 가겠다고 하지만 신하들이 만류를 합니다. 폐하께서 정의 의심이 드신다면 안읍으로 납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사마이가 틀림없이 달려나와 맞을 것입니다. 그의 동정을 살펴 모반할 기미가 보이면 사로잡으십시오. 사마이는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안읍으로 황제를 맞으러 갔습니다. 사마이가 무장을 한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모반할 마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폐하를 영접하는데 몇만의 군사를 이끌고 올 리가 있겠습니까? 조휴, 먼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사마이를 막으라. 사마이는 조휴를 만나자 사마이는 황급히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선제의 부탁을 받은 몸으로 어찌하여 반역을 꾀하려 하는가? 내가 반역을 하려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지금 낙양과 업군에서는 반역을 부추기는 그대의 경문이 돌고 있어. 이래도 시치미를 뗄 작정이오. 반역이라니 당치도 않소. 오나 촉에서 계책을 쓴 것이 틀림없소. 내가 천자를 뵙고 그 의심을 풀어드리겠소. 저 군사들은 모두 물리겠소. 군사를 모두 물린 사마이는 홀로 황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폐하, 신이 어찌 감히 딴 마음을 품겠습니까? 이는 오나 촉의 간사한 계책입니다. 그래도 의심이 풀리시지 않으면 제게 군사를 내려주십시오. 총나라를 치고 뒤이어 오나라를 쳐 선제와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과연 저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사마이에게 병권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의 벼슬을 빼앗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옹주와 양주의 수비는 누구에게 맡기오? 조유 장군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의 뜻은 잘 알았다. 벼슬을 내놓고 당분간 고향에 내려가 있도록 하라. 그리하여 사마이는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쫓겨갔습니다. 백번째 이야기. 다시 내가 사로잡힌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로 이어집니다.